네, 안녕하세요. 강원준의 이야기만의 촌장 강원준입니다. 오늘 이제 나탐론 15화죠. 제목은 이제 인생의 이름의 삶의 여행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이름의 삶의 여행인데 이 좀 제목이 약간 좀 생뚱맞죠. 근데 사실 이런 제목을 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 2003년에 왔죠. 이미 와서 이제 거의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동안 15년을 이제 투어가 됐거든요. 그 사업 비자로 이제 뭐 제 비즈니스 하다가 영주권 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투어 가이드를 했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한 15년 정도 제가 버스를 몰면서 여기 마이크 끼고 스피커 이제 마이크 끼면서 설명하면 이제 버스를 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한 15년 넘게 했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투어가 보통 이제 투어 가이드 하면 그 마이크 달면서 버스 드라이버 따로 있고 드라이버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가이드 따로 있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안내해주고 뭐 깃발 들고 다니면서 인솔해가지고 뭐 호텔 체크인도 도와주고 하는데 여기는 멜버른은 좀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저는 버스를 몰면서 설명하면서 하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한 거의 한 십몇 년은 이제 버스를 몰면서 하루에 이제 500km씩 다니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좀 재밌던 게 뭐냐면 이게 이 여행자들이 되게 이제 단기적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여행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되게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션로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12 아프솔이라고 그 상암이 쌓여가지고 절벽이 한 60m, 50m 되고 높이가 근데 거기가 그 나이테가 나무는 보통 이제 수평선 있죠, horizontal. 근데 vertical이에요, vertical. 이제 수직으로 돼 있어서 정말 수만 년 동안 이게 그 절벽이 이제 파도가 치고 해가지고 바람이 그 남극 쪽에 이제 인디안 패시픽인데 거기 이제 적도 기준 남태평양이죠. 근데 여기는 인디안 패시픽인데 이제 그 남극 쪽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 파도가 엄청 세요. 하다 보니까 그게 쳐가지고 그 삶이 이제 돌이랑 흙이랑 쌓여가지고 쭉쭉쭉 해서 이걸 자르는데 그 층이 이제 쌓인 층이 기억이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제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야 자연이 정말 위대한 조각가구나. 자연이란 것이 정말 위대한 예술가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서 본 것도 있고 또 한편 이제 파핑빌리는 이제 증기관차. 옛날에 그 칙칙폭폭의 그 우리나라 비둘기, 뭐 평화호, 뭐 무궁화 같은 거 그런 것도 정서가 느끼고 싶고 또 이제 기차 난간 밖에 다리를 내면서 시원한 그 부시 이제 산 속에 산림욕도 하시고 그런 거 즐기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또 펭귄 같은 경우는 리틀 펭귄인데 30cm예요. 근데 이 조그만 책으로 정말 애 먹여 살리겠다. 고 바다를 나가는 거야. 그 여우 때문에 이제 뭐 새벽에 이제 해 뜨기 전에 나갔다 해 지면 들어오는데 30cm 펭귄이 그 파도 거센 파도에 가서 남극에 가가지고 그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배 따르면서 뭐 해녀처럼 그래서 그거 너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저 작은 생명도 저 자연에 들어가서 아이를 위해 진짜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구나. 그런 걸 좀 보면서 오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이제 뭔가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 느끼시는 거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그 관념이 뚜렷해요. 내가 이거 뭘 하고 싶다. 또 여기 와서 내가 어떤 뭔가 즐기고 싶다. 또 어떤 걸 보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게 딱딱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여행이라는 게 되게 나름대로 자기가 진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 계획을 잡고 오는 거잖아요. 특히 유럽 애들이 젊은 애들이 또 많이 와요. 특히 18살, 19살 된 애들이 봉고차 같은 거 몰고 다니면서 그 차 빌릴 수 있거든요. 호주 전부 돌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생각하는 게 인생도 제가 이제 제목을 인생의 의미의 삶의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인생도 여행처럼 즐길 수 없을까? 그러니까 즐기는 게 뭐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다루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여행이랑 단기간 여행은요 그 관계가 좁아요. 이제 나만밖에 없는 나밖에 없어. 어떤 관계의 어떤 틀에
또 굴레 엮이지 않고 사회라든가 뭐 가족의 굴레, 뭐 직업의 굴레, 회사의 굴레, 친구의 굴레, 여러 가지 형태의 굴레, 국가의 굴레 엮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이하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건요, 관계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단기적인 여행은 관계에서 벗어나지만,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관계라는 굴레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남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관계에서는 보통 이게 자기 주도적이 아니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고 남이 원하는 역할을 보통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국가가 원하는 거, 군복무라든가, 뭐 세금 납세의 의무라든가, 뭐 교육의 의무라든가, 노동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 근로 의무라든가 4대 의무 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자기 주도보다는 어떤 뭔가 누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 되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뭘 했을지 단기간의 여행은요 내가 뭘 했는 내가 즐거웠네 했는데 이게 여행을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뭘 어떻게 날 위해서 뭘 한 거보다는 뭔가 얽매여산 게 많죠. 특히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이제 자식 농사 때문에 정말 그 내 집 마련해서 또 하다가 또 교육 때문에 또 하다가 또 뭐 부모님 보양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게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다 간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제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 호주도 제가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여기는 왜 왔냐면 제가 이제 원래 그 상동중학교 반학고 9,000명 다니는 학교 다니다가 영등포 똥포 다니다가 정말 친구 많았습니다. 진짜 국민학교 때는 맨날 그 운동장하고 놀았고 막 그 엄마가 담벼락에서 원준아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나면 이제 상동중학교 절벽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냥 땀빨 보내다가 하고 또 중학교 때도 뭐 그때 과외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친구가 많았죠. 뭐 노량진 시장에 거기 아스팔트에 공도 못 찾는데 거기서 야구하고 진짜 홍대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신원동에 저희 형님 그 친쪽에 그 집 사면서 그 초롱탑 파는 논현 갔는데 그 강남 쪽이었어요. 그때 서초가 없었어요. 그때 설고가 뺑뺑이 돌았으니까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때문에 그 문 아들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명문고가 이제 평일화되면서 설고가 이제 딱 뺑뺑이 된 거. 물론 이제 고입 시험 봤었죠. 점수 올라갔으니까. 근데 설고대에서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연필로 이제 친구랑 싸우는 겁니다. 저 새끼를 내가 연필로 가지고 몇 등수나 올라갈까.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아직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애들이 있었죠.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기 그때 막 무열반 나누고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닌데 성적 가지고 30병 이상 우반 열반하고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졸업을 해서 이제 저희는 명지대 전 체육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건축하셔가지고 건축가 하려는데 뭐 재능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명지대 체대 갔죠. 그래서 운동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 때는 그 선택이 체육과는 이제 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지대는 이제 사립이라 사범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12점까지만 줬거든요. 3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간신해가지고 3점 따서 이제 교사 자격증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 교생 이제 교과서 받았죠. 그래서 교생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 따서 교생 통과해가지고 시험 보고 해서 이제 갔는데 교생을 나갔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그 1학년 때부터 YMCA 황성기독교 청년회 그때 이제 자원봉사 했었죠.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이제 서울 MCA 전신인데 우리나라 모든 근대 체육은 이제 YMCA에서 다 했죠.
그때 뭐 유도나 뭐 보디빌딩이라든가 YMCA 야구단 이런 것도 다 전부 YMCA 했었고, 대한체육회에도 저희 YMCA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3학년 때 이제부터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가서 그 계약적으로 이제 지도자로 일하다가 4학년 때 이제 취업계라고 안 갔어요. 그때 이제 취업계 내면 대학교 안 가도 4학년 안 가고 이제 교상만 갔었죠. 교수구역만 가서 이제 레포트 쓰고 내고 교수님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고 했는데, 근데 YMCA가 되게 그때는 제가 그때도 주도적으로 했었어요. YMCA는 학교가 원하는 걸 뭐 커리큘럼이 아니라 저희는 있긴 있는데 제가 먼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기한 내 가지고 아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커리큘럼대로 하지만 제가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때 물레 청소년회 할 때는 제가 캠핑할 때 그 서울교육청에 했을 때는 제가 캠프 짜가지고 그때 제가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걸 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걸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제 주례 보셨던 전대련 회장님, 전택부 회장님이죠. 전대련 회장님께서 그 퇴임하신 다음에 그 김수교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총무과 직원이야. 빙영되는 체 총무과 직원이었어. 회장이. 그래서 온 게 뭐냐면 처음부터 와서 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YMCA, 서울 YMCA가 제가 이제 강남이 있었고 송파가 원래 저희 센터였고요. 저희 지경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뭐 동대문, 서대문, 양천 뭐 무슨 뭐 모든 구는 다 저희가 위탁을 받았어요. 왜냐면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노원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때 사립 수영장도 스포츠센터 저희 선배들 다 갖고, 그 지도자가 저희 YMCA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정규직만 150명, 120명 됐죠. 전체 다 했으니까. 근데 김수교가 와가지고 한 게 체육들을 해산시켜버린 거야. 워낙 이제 이 집단이 세니까. 근데 노조를 없앤 거죠.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빡쳐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간사, 이제 과장이죠. 거기 올라갈 때가 됐는데 선배들한테 얘기했는데 왜 저항을 안 해? 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때려쳤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맨날 회원만 모으라고 하지 이게 도대체 제가 무슨 뭐 보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제가 두 번째 경험이었어요. 학교 경험도 있고 사회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온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회사 가서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회사가 원하는 거 하고 해야 되고, 뭐 저도 이제 밤새도 뭐 보고서 썼지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그렇지만 그렇게 뭐 경쟁이 심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특히 여기도 뭐 명문 같은 게 있죠. 뭐 맥너비라든가 뭐 트리니티 사립도 있는데 사립은 뭐 굳이 안 가도 여기는 뭐 자기가 졸업해서 일하든 뭘 하든 전혀 상관없어. 뭐 전기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건축에도 돈 많이 버는데 뭐 청소만 해도 돈 많이 버는데 그 청소 이제 컨트랙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하면 걔는 이제 뭐 일만 돌리면 일만 해도 이제 뭐 벌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애들이 그게 좀 편해요. 특히 이제 여기는 호주 영주권 뭐 요즘 가격 보니까 뭐 5억에다 10억에다 20억 하는데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치가 그중에 절반 저는 이 정서적인 가치라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네가 직업은 뭐니? 아버지 뭐 하시니? 본가는 결혼했니? 뭐 레즈니? 게이니? 뭐 기분이 뭐 차는 있니? 집은 뭐 자가니? 뭐 절대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편해. 물론 느리긴 느리죠.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근데 여백의 미가 물론 이제 호주 땅이 크죠. 거의 미국 맞먹어요 땅이. 거의 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스크바까지 잡는 그 정도 크기인데 절반이 안 되죠. 인구는 우리나라 전반도 안 되고 미국은 사무일 인구 2,600만. 근데도 그 넓다 보니까 여백의 미가 넓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여백의 미 있고 우리 좀 산이 없다 보니까 너무 평평하다 보니까 이제 물 부족은 한데 이 여백이 넓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좀 느려서니까 이게 그 공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느려도 이제 제너러스하게 정서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영향, 정서적인 영향, 다문화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게 아마 값어치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 제가 그 가이드 할 때 이제 지금 한 15년 중에 한 10년 이상을 제가 버스 몰면서 하루에 500km씩 했는데 지구를 한 6바퀴 돌았어요. 피쉬앤칩스 한 2,000개 먹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제 팀장님 물려주고, 이제 너무 이제 책임감이 많으니까 팀장 물려주고 이제 부장한테 해서 주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인바운드 이제 패키지 뭐 투어를 이거 하는데, 어느 손님이 저한테 가이드님께서 왜요? 그랬더니 제대로 된 투어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어 공유해 보니까 이제까지 이제 생각 못 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호주에서 경험도 있어가지고 이제 말한 게, 이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된 투어는 이제 어른들한테는 주로 이제 그간에 아이들한테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해서 또 열심히 하고 청약 들고 뭐 해가지고 돈 모아서 했죠. 또 전세자금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또 집 샀지. 뭐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 종자금 모아가지고 이제 대출해가지고 했지. 또 애들 교육 사교육 했지. 그만큼 노력했고 이제 애들 거또또 결혼 비용 내고 뭐 전세를 자금을 대주지 또.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그 정도 했으면은 그걸로 이제 내가 그 모든 중에서 그동안 내가 손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버킷리스트, 가고 싶은데 가고 싶었는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세계에서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싶었다는 거 먹고, 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게 제대로 된 투어다. 어른들한테 보상을 받아라. 근데 다만 젊은 투어는 몸으로 때우는 투어다. 땀을 흘리는 투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원조는, 이 젊은이들의 여행의 원조는요, 지난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영국의 유럽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증기관이 오면서, 그 다음에 경공하던 게 완전히 그냥 경업이 나왔죠. 이제 간에 수공하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귀족들이 이제 재벌가들이, 또 이제 부르주는 이제 프랑스 이제 유럽의 쪽에 주로 이제 성이죠. 도시국가가 많죠.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부르주아가 성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지가 우리나라 사대문에 있는 사람 사대부 같은 느낌이죠. 부르주아지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귀족 중에 하나가 이제 부르주아지도 있지만 귀족들 로얄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냐? 자녀들을 GT, 그랜드 투어를 보낸 거야. GT 아시죠? 자동차 게임. 그게 원래 원조가 GT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오렌지족의 원조가 저도 강남도 할 때 친구 중에 그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원조가 그랜드 투어 할 때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은 한 11억 정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유럽의 프랑스의 문화, 예술 엄청나죠. 또 이탈리아 역사 뭐 어마어마하죠. 동로마, 서로마, 로마 지역의 본산이었으니까 역사도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3년을 돌린 거야. 가정교사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마차 6대, 마부 6명, 하인 30명 해가지고 3년 돌렸어요. 11억 써가지고. 그때 알바한 사람이 대학 교수 중에 아담 스미스라고 국부로 쓰신, 그때 잘 나가던 교수들, 뭐 철학자들 그들이 그런데 알바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면 연봉 정도 넘게 좀 받았으니까. 그게 그랜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뭐냐? 젊은이들이 워킹홀로 돼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돈을 안 줘도, 지금 보니까 사교육에 무슨 24조? 웬만한 나라 GDP를. 근데 돈을 태웠는데, 얻는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의대? 근데 뭐 OECD 중에 우리나라 의사가 좀 부족하긴 해요. 평균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애들이 다 편한 거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 어떤 역량을 회사가 네가 여기 왜 왔니? 뭐 하고 싶은 게 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제 너무 이제 편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코인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또 이제
뭘 하든지 어차피 존내 보내야 되고 대치동도 보내고 뭐 해서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가지고 애들이 뭐 행복할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돈으로 태우는 거예요. 일단 뭐 컨설턴트 해가지고 뭐 어디 보냈는데 돈을 얼마 써가지고 근데 애들이 지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노력해서 한 거잖아. 애들이 뭘 노력했어? 지가 땀 흘려서 뭘 했어? 엄마가 시키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땀 흘려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야. 애들이 노력하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몸은 힘든데 스스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힘든 게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서 힘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물어보세요. 야, 너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 아, 저는요 학원 간 기억하고요. 학원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빵 먹은 기억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애들하고 맨날 싸우는 기억도 있지. 성적 가지고. 또 엄마는 또 그 경단녀 했으니까 내 경력도 아까운데 그거 해서 수의생해서 애를 했으면 내가 못한 거 애를 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30대 40대를 갖다가 애를 다 했네? 나중에 기억이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부모 들어가지고 맨날 뭐 토론하고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뭐 애들 교육 얘기한 거밖에 없고 뭐 어? 부모한 거 제일 불쌍한 게 대치동 애들하고 학부모들이에요. 돌아보세요. 인생이란 여행인데 내가 주도도 살았냐? 아니야. 아이들은 지가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요. 땀을 하나도 안 흘려. 그냥 이 두뇌가 녹았어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소모돼가지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살 시간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고 실수할 시간도 없어. 애들 실수할 시간 안 줘. 실수하면 실패야. 실수해야지 실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쌓인 게 없네. 실수해야지 이제 면역력이 생겨 다쳐야지 면역력이 생기는데 실수한 경험이 없네. 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실수했어. 이게 엄청 그게 실패야. 내 인생 망가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애들한테 실수를 기회를 안 주니까 지금 애들 다 엉망이 돼. 나중에 현타 오는 거야. 더 이상 못 올라와. 그게 실수한 나중에 실수하면요. 두려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실수했네? 실패야. 뭐 어떡할 겁니까? 그때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 그 나는 그게 지금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게 더 위험한 건 이제 재벌애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게. 왜냐면 걔들 눈뜨면 천장이야. 걔는 더 위험해. 거기서 실수하면 완전히 재벌 엄청 싸움이잖아. 태종처럼 이게 잘릴 수도 있고, 친척 다 날라버리고, 막,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돈은요 자꾸 그 사교육에 이 돈이 있으면요 자꾸 여행을 보내세요. 여행 보내서 견문 넓혀서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이 미래의 쌀은요 문화예요. 언어예요. 한글이에요. 글 언어. 예전에 뭐 쌀이 미래의 뭐 사람이 쌀이다. 일단 뭐 석탄이다. 뭐 석유다. 그다음에 어? 반도체 때문에 휘토류다, 원자재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미래의 문화의 쌀은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세요. 왜냐면, 이 모든 문화는 언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산업도 언어가 있어야지, 머리가 똑똑해야지, 언어가, 예? 통성해야지 또, 이제 물론 이제 인도 애들이 잘하지만, 문화적인 이 공감대를 흔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산업은 이제 머리로 쪼여난 되지만, 그 영국하고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뭐냐면 경제는 힘도 컸지만 언어라는 게 이 표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문자는 문만 따지면 이해할 수 있는데 표현 문자는 힘들어요. 중국어로 해가지고 중국몽인데 난 전국몽이 절대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언어가 네 대거든. 헐리우드에 성공했던 건 언어가 쉬워서 물론 이제 영어가 약간 믹스된 언어예요. 보르주아지나 오블리주는 다 이제 프랑스어, 라틴어 해가지고 로마니제이션이니까 그래도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또 좋은 게 이 알파벳이니까 우리나라도 한글이 그러니까 이게 한글 자체가 굉장히 또 유연성이 있거든요. 표현력도 많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글이 제패했으면 제패했지. 중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봐 지금 미국도 돈 태워서 된 거지만 그래도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버티는 건데 할리우드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제끼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돈 태워가지고 지금
태웠는데 문화로 태운 건 아니잖아요. 문화적 우리는 문화로 태웠잖아. 이 문화로 해가지고 지금 되는데 뭐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한글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보니까 세종대학 세종학교 보니까 지금 임금이 한 195만 원인가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한테 좀이라도 받으면 그 받아서 그 돈으로 네가 좀 해외 만들고 다니면서 워킹도 하고 아니 이왕이면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한글 교육증 따서 이제 해외에 가서 세종학당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일하면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와요. 자연히 자기가 만들면 돼. 학원을 만들면 돼. 자기가 따가지고 교수법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학생 중에 정치인들도 있을 거고 경제인도 있을 거고 모든 사회 문화의 다 분야들이 뭐 건축도 있을 거고 다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넷플릭스 보면 나오니까 하다 보면 이제 공감도 형성하잖아. 그러면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많아요.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돈도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자물끼리 이렇게 협력해야지. 근데 이 인적 자원이,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게 자산입니다. 사람의 자산은요, 인간이 자산이에요. 그러면 보면 넓어져. 그럼 오히려 거기서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데 가서 경쟁하면 힘들잖아. 근데 경쟁이 아직 안 되는 데 가서 경쟁해야지. 틈새 시장이 거기란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 땀을 흘려서 이 성공을 해야지 돈으로 해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돈 태워서는 안 됩니다. 무슨 야바이도 아니고 특히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남의 그 흉 잡아가지고 해서 먹고 사는 애들 있더만 응? 남이 잘못된 거 해가지고 근데 걔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남의 그 장면을 봐야 돼. 그냥 안 어두우면 뭐야 밝으면 못 봅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 살아. 특히 변호사들. 인권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남의 변호사 저기 그 먼저들 쉴드 치다가 가고 또 정치인들은 뭐 민원만 하다가 가고 뭐 완장은 정치인인데 뭐 평생을 자식도 못 돕면서 또 이제 의사들도 존중해야 합니다만 그냥 뭐 환자들 막 비명술만 듣다 하는 거고 정말 위대하죠. 돈 많이 벌어요. 그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뭐 의사 가봐야 뭐 성형외과 갈라지 요즘 애들이 다 흉부외과 왜 가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실상과 허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실상이 인생의 여행에서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허상에서 남은 건 기억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원일처럼 내가 대학 수석했어. 사법수시 수석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물속에 수석이 됐네. 이게 허상이에요. 실상은 뭐야? 내가 남을 흘려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눌렸다. 난 기억이 남았다. 그게 이제 실상입니다. 내가 딱 보는데 내 과거가 뚜렷해. 내 연애 흔적이 뚜렷해. 그게 실상이야. 근데 돈은 흐릿해. 내가 그때 얼마 벌었지? 기억이 안 나. 지금 몇 개 벌었는데 내가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허상이라는 거지. 실상은 뭐냐? 여행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만든 게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돌아봤을 때 기억이 남는 게 실상이고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게 없으면 허상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냐? 내가 남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사람이었을 때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요 남한테 도움이 돼. 왜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 남을 위해 노력했어. 그 남한테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제도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회사가 부품 사용하면요 회사가 크지 못해. 제가 동생한테도 얘기했지만 제 동생이 이제 투어 회사를 나갔는데 네가 1등 하고 싶으면 직업 투어 갈 때가 1등 해야 된다. 그렇다면 네가 1등 못해. 네가 애들한테 뭘 하고 싶은지 너 여기 왜 투어 가야 되는지 뭐가 어려운지 물어봐야 돼. 그래서 1등을 만들어. 그럼 네가 1등 될 수 있어. 얘기해요. 국가 1등 되면요 국민이 편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기업 1등 하려면요 회사원도 1등이 돼야 돼. 자기 주책,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굴레가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굴레라는 게 아니고 굴레가 스스로 누가 압박해 나는 게 아니고 서로 만드는 거하고요. 외부에서 만든 거하고 틀려요. 그물이 서로의 능력으로 그물을 짜는 거하고 사회가 해서 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서로가 힘을 모아서 자기 능력으로 따르면은 이게 굉장히 유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해. 그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그물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딸내미도 지금 분자 생물학 해가지고 지금 멜번에 가서 박사학위 따고 지금 독일에 갔지만 얘기하는 게 그래요. 너는 논문을 써서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야. 과학으로 논문을 써서 봉사해가지고 그다음 네가 의미가 있고 그 돈이 의미가 있고 네가 돌아봤을 때 돈이 기억에 남지 않지만 누가 남한테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됐네? 그게 중요한 거야. 박사학위 따봐 뒤에 그 교수 뒤에 3,000명이 서서 저 새끼 언제 죽나. 그래서 절대 교수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 교수는 지금 계속 뭔가 GPT가 지금 1년에 몇 개씩 나오는데 그거 힘들어요. 요즘 더 아들내미도 지금 그 작곡하다 해서 은행 가 있는데 뭐 재밌대 상당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딸내미도 자기 나름대 알고리즘 있고 저도 알고리즘 있어요. 교사하다가 이제 가이드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남한테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실상을 찾을 수 있고 내 본질을 찾을 수 있고 남 속에서 내 가치를 느껴져요. 그게 나의 실상이야. 내 실상은요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남이 줘야지 믿음이 줘야지 내 실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봤을 때 남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이건 나는 허상이죠. 그 관계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먼저 아끼고 여러분들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면 남을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행복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기간 인생이 아니고 장기간의 여행이라고 봐야 돼요.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관으로 해야 된다. 그 주관이 뭐냐? 나를 행복해주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요일을 하든 뭐 법을 하든 뭘 하든 남한테 그걸 대해서 봉사하는 거죠. 인류는 삶은 봉사하는 삶이지요. 날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실상 얻거든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죠 근데 이거는 어르신들도 그 여행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이제 그 주관적으로 사신 분은요 그 경험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김우정 회장님처럼 그분이 지금도 이름이 남잖아요. 막스가 BBC가 지난 1000년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학자로 막스를 뽑았어요. 왜? 공산주의 선하고 자본론 쓴 사람이야. 공산당인데 왜 자판데 왜 BBC 공유용 방송에 했을까? 그분이 남한테 남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국민의 성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아니고 수학자가 아니고 인문학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넓게 물면 없고 적어도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 진짜 난 보람찼다. 그게 이제 저는 그게 가장 나의 실상이다. 허상은 돈이다. 돈은 뻥합니다. 10억 있으면 90억 대출 줄 수 있어요. 그냥 공수표입니다. 암의 화폐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만들어 보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상을 만들려면 땀을 흘리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대치동아들 땀을 흘리는 데 보셨어요? 걔네들은 땀이 아니고 눈물을 흘려요. 아세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건 명시해. 부모님들께서 좀 해방을 하시고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땀 흘려서 눈물 흘리는 건 돼. 내가 했는데 그건 진정한 눈물인데 땀 흘리냐고 눈물 흘리는 거는 그거는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은 이제 힘들면 그래서 그건 했는데 안 되면 좀 그건 이제 값진 눈물인데 이게 남에서 하다가 이혼하고 있는 건 눈물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의미 있는 땀으로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되게 좋다는 겁니다.
모쪼록 이제 실상을 갖는, 실상을 찾는, 실상을 만드는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